자, 2020년 4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소강 그대로의 강의 조직이 약함으로 가공이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3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냉간 가공하면 인장 강도, 신장, 교축, 충격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 재료의 경도와 강도는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지만은 이 충격치는 감소를 하면서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치는 감소한다. 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조정압력 3.3kPa 이하이고 노즐 지름이 3.2mm 이하인 일반용 LP가스 압력 조정기 안전장치 분출 용량은 몇 리터 퍼 아워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안전장치 분출 용량 조정압력 3.3kPa 이하입니다. 3.3kPa 이하일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3.2mm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초과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하일 경우에는 140리터 per hour. 자,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mm를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분출량 Q는 44D가 되겠습니다. D는 조정기의 노즐, 지름이죠. 지름. 그래서 44 곱하기 D 지름 값을 했을 때 이제 분출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3.2mm 이하인 경우에는 140이 되겠습니다. 23번 과가스 냉동기의 발생기는 흡수식 냉동 설비에 사용하는 발생기가 관계되는 설경도가 몇 도씨를 넘는 열교환기를 말하는가? 요거는 딱 용어 설명이죠. 발생기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발생기란 흡수식 냉동 설비에 사용하는 발생기에 관계되는 설경도가 200도를 넘는 열교환기 및 이들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는 200도, 그죠? 200도를 넘는 열교환기,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다음 지상형 탱크 중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자,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시설 먼저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고법을 보게 되면 5톤, 그죠? 또는 500세제곱미터, 그죠? 5톤, 500세제곱미터, 그죠? 이상의 지상 저장 탱크이고요. 만약에 비가연성이나 비독성일 경우에는 5톤이 아니고 10톤. 마찬가지 500세제곱미터가 아니고 100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5톤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비가연성 조건입니다. 비가연성일 경우는 이제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고, 가연성 또는 이제 독성일 경우에는 5톤. 그죠? 지금 암모니아는 가연성이니까 5톤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2번의 도법, 도시가스 사업법 적용되는 거 3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법, 지금 여기서 나오죠? 10톤 이상의 아르곤 탱크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연성일 때는 10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0톤. 그 다음에 액법,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톤 이상 되겠죠. 3톤 또는 300세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에 용접장치의 토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답은 1번에 아스틸렌 토치의 사용압력은 0.1MPa 이상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스틸렌은 0.1MPa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아스틸렌은 뭡니까? 압력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죠. 분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0.1 이상에서는 사용한다. 이상에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6번에 고압 고무 호스의 제품 성능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고압 고무 호스
우리가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의 성능, 자, 요걸 나타내는 것이 제품 성능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압 성능, 기밀 성능, 내한 성능, 내구 성능, 내이탈 성능, 호스 부성능,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는 게 내열입니다. 내열. 그죠? 내열 성능. 그죠? 내압, 기밀, 내한, 내구, 내이탈, 호스부 성능.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7번 발열량이 1500인 가스를 출력 12000인 연소기에서 연소율 80%로 연소시켰다. 이 연소기의 용량은 이렇게 나오죠. 자, 발열량 1세제곱미터당 발열량이 1500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연소시킨지는 모르지만, 이 연소기는 1세제곱미터의 가스를 받아서 발열량이 1500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출력이 12000인 연소기에서 연소율을 80%로 연소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 12000을 냈고, 이렇게 해서 연소를 시켜버리니까 얼마? 80%가 효율이 나온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스를 공급해서 용량 공급을 해서 전체 열량을 만들었는데 12000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80% 효율이 나왔으니까 12000보다 더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은 계산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43 세제곱미터 공급해서 연소를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뭐 14000이 만들어졌는데 12000만 써버렸다. 그러니까 효율이 80%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로딩형으로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며 비교적 컴팩트한 형식의 정압기는, 자, 우리 정압기 보면 피셔식, 엑셀 플로우식, 뭐 이런 것들, 레이놀즈식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레이놀즈식과 엑셀 플로우식, 레이놀즈식과 엑셀 플로우식은 언로딩형입니다. 그죠? 언로딩형. 그래서 로딩형이라고 딱 나오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피셔식입니다. 그죠? 피셔식. 피셔식 정압기는 로딩형이죠. 동특성, 정특성이 양호하고요. 비교적 컴팩트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중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피셔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철을 담금질하면 경도는 커지지만 탄성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이를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했다가 공기 중에서 선행시키는 열처리 방법은, 자, 용융점보다 낮은 고온으로 금속을 가열한 뒤에 주로 공기 중에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 뜨임이 되겠습니다. 뜨임. 그죠? 답은 2번. 자, 30번. 가스 시설의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희생양극법이 나오죠. 희생양극법이란 메설배관 주위의 전위가 주위의 타 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에서 메설배관과 주위의 타 금속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접속시켜 메설배관에 유입된 누출 전류를 전기 회로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그죠? 전기 회로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은 배류법입니다. 배류법. 그죠? 배류법에 관한 설명이고요. 희생양극법은 뭡니까? 양극금속. 양극금속을 설치해서 그 양극금속과 메설배관 사이에 전지작용으로 인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양극법이 나오게 되면 양극금속이라는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귀시킨다 이런 배류법, 외부전원법 지금 나오지만 뭡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직류 전원 장치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외부의 전원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포화 황산동 기준 점검 설명.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생양극법, 배류법,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세 가지죠. 답은 3번. 자, 31번. 나프타를 원료로 접촉분해.
프로세스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제조할 때 반응 온도를 상승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를 상승시킬 때 우리가 온도와 압력과 온도의 영향 이렇게 나옵니다. 나프타 접촉분해법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자 메탄과 이산화탄소 보시면 되겠고, 수소와 일산화탄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압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얘는 증가, 그 다음에 얘는 감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압력이 뭡니까? 하강을 한다 이러면은 얘가 감소, 얘가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감소, 그죠? 증가. 그 다음에 온도가 하강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갈 때 조건은 똑같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갈 때 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많이 포함된 가스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반응 온도가 상승할 때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자, 얘가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네. 자, 답은 4번이다. 자, 32번 과가스 용기 충전구의 나사가 왼 나사인 것은, 자, 충전구 나사는 크게 왼 나사와 오른 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스는 오른 나사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연성, 그죠? 가연성 가스는 왼 나사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오른 나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왼 나사인 가연성 가스 중에서 특히 암모니아와 브로모메탄, 그죠? 암모니아와 브로모메탄은 제외입니다. 제외. 자, 이 암모니아와 브로모메탄은 가연성 가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가연성 가스의 어떤 기준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는 전부 왼 나사로 해야 되지만 얘들은 왼 나사로 안 해도 된다, 오른 나사다, 그죠? 그럼 질소는 그 외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가연성이 아닌 가스니까 오른 나사. 그러면은 왼 나사인 것은 4번의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도시가스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 중 전개 시 유동 저항이 적고 서서히 개폐가 가능하도록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 적으나 유체 중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 밸브의 고이기 시험으로 차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밸브는, 자, 여기서 답은 3번의 게이트 밸브, 또 다른 용어는 우리가 슬루스 밸브 이렇게 명칭을 쓰죠. 자, 얘는 유로의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개폐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브의 전개 시, 밸브를 열었을 때 유동저항이 적다. 뭡니까? 이거는 다 열리는 거니까 얘는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저항이 적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닫혀 있을 때 거기에 슬러지가 막고 있으면 밸브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밸브다. 그래서 답은 3번의 게이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34번 추의 무게가 5kg이며 실린더의 지름이 4cm일 때 작용하는 게이지 압력은 몇 kg인가? 자, 이런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 kg per 제곱cm 입니다. 그죠? 그러면 kg을 뭐예요? 제곱cm로 나누어라 이 얘기입니다. kg 추의 무게 5kg를 나눴습니다. 자, 4cm니까 얘를 뭐예요? 제곱cm로 바꿔줘야 되죠. 제곱cm라는 것은 뭡니까? 면적입니다. 면적. 그죠? 그래서 실린더 통상 우리가 원이다 그러죠. 지름이 나와버리니까, 그죠? 실린더의 지름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이단 말이죠. 원의 면적 계산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 그죠? 지름 4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 0.398. 그래서 약 0.4.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대기 중에 10m 배관을 연결할 때 중간에 상온 스프링을 이용하여 연결하려 한다면 중간 연결부에서 얼마의 간격으로 해야 하는가? 단 대기 중에 온도는 최저 마이너스 20도, 최고 30도이고 배관의 열팽창 계수는 7.2 곱하기 10의 5승 도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답을 보시면 우리가 간격, 늘어난 간격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일단 전체 연결부 간격은 10
메다, 그죠? 10m에서 10m짜리 밀리미터로 일단 단위 변화를 합니다. 그죠? 1000mm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전체 일단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에서 늘어나는 것이 온도와 관계 있죠. 온도 1도씨 1대 7.2에 12오승만큼 그죠? 열팽창,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뭡니까? 7.2 곱하기 12오승 해주시고 뭡니까? 1도씨 1대 얘가 이만큼 변화하는 거니까 온도 차가 되겠죠. 그러면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 빼준다. 그죠? 30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 상온 스프링 현재 상온 스프링의 전 팽창량의 2분의 1을 절단해서 강제로 이음하는 방식입니다. 강제로 2분의 1을 절단해서. 그래서 여기에 늘어나는 것은 2분의 1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인데 늘어난 게 1m 늘어났다. 그럼 11m죠. 근데 거기 뭡니까? 절반. 그죠? 절반을 나눠서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오는 수치는 18mm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6번. 과학가스 일반 제조시설 중 과학가스 설비 내압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자, 과학가스 설비 성능 및 구조에서 과학가스 설비는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1.5배가 되겠습니다. 37번. 도시가스에 첨가하는 부치제로서 필요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부치제,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되겠죠, 그죠? 부치제는 뭡니까? 가스가 누설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냄새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에 녹아버리면 냄새가 제대로 안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좋아야 된다. 매설 배관에서 누설이 됐을 때 토양을 뚫고 냄새가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인체 해가 없어야 되고 독성이 없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러면 4번이 틀렸다. 내용을 보시면 공기 혼합 비율이 200분의 1 농도에서 가스 냄새를 감지될 수 있을 것. 자, 요거 혼합 비율입니다. 그죠? 2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농도. 그죠? 부치대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 답은 4번. 자, 38번. 배관 설비에 있어서 유속을 5m/s, 유량을 20세제곱미터/s라고 할 때 관경의 직경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량은 단면적의 유속으로 계산이 된다. 그죠? 우리가 유량은 단면적의 유속으로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유량이 20이죠. 20이고 유속, 그죠? 유속은 5m/s입니다. 그죠? 여기에 단면적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4분의 파이 뭡니까? d의 제곱이죠. 파이의 d의 제곱. 그러면 현재 뭡니까? 관경의 직경 d죠. d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d를 구하기 위해서 d는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 3.14 곱하기 5가 됩니다. 그죠? 3.14 곱하기 5 파이 곱하기 5 분의 뭡니까? 20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55 나오는데 2.25가 나오는데 얘는 단위가 메다 단위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센티메터 단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센티메터. 그러니까 얘는 225c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의 조정기 압력 감압 방식 중 2단 감압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틀린 거는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단 감압이니까 감압을 2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1단 감압은 감압을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장치가 더 간단합니까? 1단 감압이 더 간단하죠. 그래서 1단 감압 방식의 장점이 조작이 간단하고 장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2단 감압 방식은 공급 압력이
안정되는, 압력이 안정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죠. 장점을 가집니다. 설비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2단 강압 방식은. 그래서 이번에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40번 정학계의 정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오프셋 값은 클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프셋은 유랑이 변화했을 때 유랑이 변화를 했을 때 2차 압력과 기준 압력 2차 압력과 기준 압력, 자 여기에 차이를 말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차이는 뭡니까? 기준 압력이 있는데 2차 압력 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클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 작을수록, 그러니까 기준 압력에 가까워질수록, 기준 압력이 될수록 좋은 것이 되겠죠. 바람직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내용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